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수롱의 국민청원 함수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알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함수롱의 국민청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 출신인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탈북 여성이 아들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어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에 입국한 탈북 여성이었는데 타살 흔적도 자살 흔적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네, 오늘 국민청원 내용은요.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탈북민? 약간 생뚱맞으셨나요? 최근 2019년 8월에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채로 발견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원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청원 시작됐고 현재 참여 인원은 421명밖에 안 되는 청원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탈북민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왜 탈북민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채 냉정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 맞습니까? 우리들은 삼국을 걸쳐 왔을 때 이미 목숨을 내걸고 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아사 죽음은 웬 말입니까? 북한도 아니고 쌀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아사라니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번 모자 죽음에 서로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또 태어나 꿈도 못 이룬 채 이 나라와 이별해야 했던 동진군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습니까?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2019년 서울시 한복판에서 아사라니 저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현재 광화문에 임시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정부는 탈북민을 아사 추정이라고만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사라고 발표한다면 그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저 아사 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2019년 8월에 일어난 일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같이 죽음을 맞이했던 40대 여성의 아들이 5살이라고 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4살배기, 5살배기 아들을 집에다 두고 노동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질문, 궁금증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어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과 이 공산주의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 나라에서 주는 쌀을 당연히 배급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체제 속에 살았으니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밖에 나가서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지금부터 취업 시장에 들어가서 가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북한 여성들이 탈북을 할 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서류상에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절차를 대부분 거칩니다. 이 북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남편의 벌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살지도 않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랑이 없이 결혼을 서류상으로 하니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혼을 하려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혼 도장을 찍어서 와야 되는 거죠.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이 탈북 여성은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비행기 값이 없기 때문에. 정말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지갑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이 체크카드를 일단 재발급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니까 그 10,000원을 내래요. 그 주민등록급 재발급비가 10,000원. 그러면 제가 10,000원을 찾으려면 체크카드에서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또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제가 겪었던 일에 뭐 수천 배, 수만 배의 곤란함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철저히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보상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누군가는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데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유년기, 청년기를 배우고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경쟁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작선상이 다르니까 지금의 위치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한 탈북민이 자기가 항상 취업 시장에서 계속 탈락을 하자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지우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합격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챙겨가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면, 정말 능력이 똑같다면 그 사람이 탈북민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같다면 같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번 8월에 발생한 이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사실 조국이라는 아주 큰 정치 거물의 이슈 때문에 많이 좀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 모자 사건의 아사 사건은요,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색채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면 언론은 정부 눈치, 힘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보도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그만큼 언론인들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5살 배기 아이와 아사한 탈북민 여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방랑과 방황은 돌아올 곳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방랑과 방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수롱의 국민청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